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이제 부정선거 문제가 또다시 지금 이제 그 언론에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직접 칼을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지아주의 풀턴 카운티에 대한 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부정선거 이 개입 의혹이 있는 국가들 중에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있다. 그러면서 5개 국가를 여기에 이제 명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FBI 좀 미국 내에서 칼을 뺐는데 국제적인 규모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 있다. 그 배후에는 중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에는 중국이 누가 있냐, 왕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미국 내 부정선거 감시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한 바 있어요. 잔 밀스 대령이 그렇게 대표적으로 주장을 했죠. 이분은 이제 미 국무부의 수석 부차관 보직에 임명이 될 정도로 트럼프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유를 본다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2월 19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계엄에 대해서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계엄 이유 중에 하나로 뭐 이 민주당의 이런 이 폭정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은 부정선거 의혹도 계엄 이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인 배진환 변호사가 요 부정선거, 특히 부정선거 중에서 제일 크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 지금 이제 중국인 99명의 좀 해커 요원들이 소수원 연수원에서 잠복하고 있었다.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한국하고 미국의 정보 기관의 이제 합동 공작에서 잡아서 일본으로 데려갔다, 또 미국으로 데려갔다,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스카이 데일리의 폐간으로 이루는 엄중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 한 명인 배진환 변호사가 이거를 지금 이제 다시 또 영상에 언급했고, 이 영상에 언급한 내용을 한미일보가 다시 보도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제 99명 중국인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는 그 당시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인데, 이 허겸 기자가 한미일보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일보가 이제 미국발 부정선거 뉴스도 많이 다루는 국내 보수 이 온라인 매체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서 이 배진환 이 변호사의 주장을 다시 인용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인용 보도하고 있고, 이 진실 여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른 부정선거 의혹은 의혹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도를 드리고 있지만은, 딱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최종적으로 이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법률적 판단은 항상 지금 현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이 법률적으로는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요 99명 중국인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위 여부는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겠다. 저는 사실상 그렇게 뭐 신뢰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소녀상 이 철거 운동을 벌이는 국내 이제 이 보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보수 시민단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또다시 이제 소녀상 이 철거 이거를 주장하면서, 그 당시 이제 위안부 문제 이거를 통상적으로 위안부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위안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유엔에서도 말이죠. 제가 유엔 대표부 이제 오랫동안 근무해서 하는데, 여성 인권 침해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국제적으로 딱 평가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그게 아니다. 이런 기존의 유엔 차원의 의견에 동조를 하지 않는 이 보수 시민단체예요. 그러니까 이거 철거하라.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중단하라. 이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서 이런 얼빠진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이 비판한 것은 이거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유엔에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게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요거는요, 대통령이 그렇게 세게 SNS에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제적으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은 정말 피해자다. 정말 성적으로 인격적인 인격적 모욕을 벗어나는 훨씬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여성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일본 제국주의의 이 잔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국제적으로 유엔 차원에서도 이건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뭐 일본의 책임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거를 부인하니까 그분도 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뭐 얼빠진 소리야, 이렇게까지 지금 반인권적 발언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일본 내 시민단체들이
아니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나? 그래서 유엔에 제소하는 이런 또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요, 전한길 대표가 지금 장동혁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하고 있어요. 최후 통첩. 예, 3일 내로 입장을 내놔라라고 어제 지금 장동혁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뭐냐면 윤 대통령과 절연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야. 자,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윤 어게인. 그래야 이제 부정선거가 되겠죠. 예, 이런 세 가지를 강력히 최후 통첩적 사안으로 지금 통보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부정선거 중에서 이제 99명의 중국인, 간첩설이죠. 중국 개입설. 요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께 지금 이 배진한 변호사의 주장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진한 변호사의 이 주장이요, 한미일보의 자세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쭉 우리가 이제 주장해왔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비상계엄의 선포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엄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예, 요거를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연계성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미국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요 시점하고 중국인 간첩단 이 내용하고는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배진한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요 내용, 요거를 좀 자세하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이미 사법적으로는 이제 이건 한마디로 해서 가짜뉴스다, 이렇게 결론이 돼서 스카이델리가 이제 폐간까지는 됐지만, 여전히 이거는 살아있는 중요한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원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온 바 있는데, 만약 미국이 그걸 조사했다면 이제 발표를 할 것이다. 그걸 밝히기 위한 게 비상계엄인데, 그것을 국헌문란이고, 그리고 대통령직 퇴직 사유라고 하는데, 이거는 극히 의문이 든다. 예, 의문이 든다. 이게 이제 이번 지금 배진한 변호사의 핵심 주장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주장은요, 지금 부정선거를 못 막으면 나라 존립이 못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시점도 맞물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배진한 변호사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6일 날 공개한 거를 이 한미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이요, 이 내용을 보면, 자, 배 변호사의 주장문이 되는 겁니다. 예.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비상시 권한임을 알고 있었다. 대통령 재량에 의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하고 본인의 판단 아래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을 체포하는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예. 자, 그러면서요, 왜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최대 국헌문란 사태 상황인 부정선거 때문이었다는 거죠. 대통령은 재임 시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실제로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다. 그리고 설사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의혹이 있다면 밝히는 게 대통령의 책무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계엄을 선포해 근거를 찾을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고 충분한 의혹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선포한 계엄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진한 변호사는요, 평화시에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통해 증거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는데, 그건 최측 조사단도 다 알고 계실 거다. 국가정보는 이를 발견한 후 국가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과 전사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려고 했다. 모든 국가기관이 다 응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작년 10월 12일 담화문까지 발표했는데도
선관위에서만 헌법기관이라고 이를 완강히 거부해서 결국 조사에 실패했다. 그 뒤에 터진 게 바로 선관위의 대규모 불법 채용 사건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느 국가기관에서 아버지가 근무한다고 애들이 그냥 다 합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나? 선관위야말로 무소불위의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규모 불법 채용 사태 이후에 선관위도 한 발 물러서서 국정원의 점검을 받았다. 그런데 국정원이 점검해보니 모든 게 의혹투성이라 추가로 서버 대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국정원의 요청사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한두 해가 아니다. 그러면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기관인 선관위는 당연히 의혹 해소에 앞장서야 했다. 써야 했다. 그렇지 않은 것이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기에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부정선거 의심 정황에 대해서 조목조목 열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킹하고 투개표 전반적으로 조작될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국정원에서 확인한 기본적인 시스템 점검에 의해서도 첫째 해킹 및 투개표의 전반적인 조작 가능성이 발견됐다. 선관위 시스템이 외부망 침투의 공격에 취약하고 국내는 물론 중국, 북한의 해킹이 용이하고 투개표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조작 가능성이 농했다. 그러나 사전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법원의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으며 사후에 선거부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예전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는 몇 명이 투표했는지 장부가 다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에게 확인하면 확인이 됐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투표했는지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나? 그러니 조금이라도 여기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버에 들어가 자기들에게 투표했다고 허위로 조작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꼬집고 영상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투표함에 자물쇠를 갖다 꽂은 것처럼 돼 있는데 거기다가 검은 종이를 씌워서 나중에 양쪽으로 다 떼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열어서 얼마든지 투표용지를 집어 넣을 수 있는 상황이다. 누가 왜 그런 엉성한 짓을 했을까요? 어느 철학자가 목적 없는 행동은 없다고 했다. 과연 어떤 목적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사전투표 투표수 부풀리기를 이용한 사전선거 투표수를 부풀리기를 이용한 선거 조작도 상당했다라고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의심 청원 두 번째 요인이 바로 뭐냐? 사전선거 투표수 부풀리기에 의한 선거 결과 조작 의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풀리기를 확인할 길도 없고 재판할 일도 없는데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현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표시할 수도 있고 또 안 한 사람이 했다고도 표시할 수 있다. 유령 유권자가 나올 수도 있다. 국민의 한판 표가 얼마나 소중한 표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고 우린 정당하다고 나오는 게 선관위에다 대통령이 분도 안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배진환 변호사는 세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울러 그는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투표용지의 무단 인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의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용지에 찍은 도장 파일과 테스트용 출력 프로그램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지 않아서 무단 인쇄가 가능하다. 또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 연결이 가능하다. 기계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죠? 현 선거 시스템은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무단 침입해서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중국 해커가 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만 해킹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해커들이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해 필요한 표를 만들어내겠죠. 표지 분류기 등 투표 시스템의 허점과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의 보안관리 체계 부실로 해커는 개표 결과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서요. 표지 분류기의 부실 관리와 USB 등 외부 장비를 연결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고 심지어 무선 통신 장비를 연결해서 이를 통해 투표지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이 확인이 됐다.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가 말이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표지 분류기의 부실 관리와 USB 등 외부 장비를 연결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고, 심지어 무선 통신 장비를 연결해서 이를 통해 표지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이 확인이 됐다.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가 말이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연히도 여러 번 겹치면 필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는 허술한 것을 떠나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중국 등에서 이걸 풀고 들어오라고 만든 것처럼밖에 안 보인다. 예, 그러면서요.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임을 환기시키고 있고 국가 예산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투입해서라도 국민의 귀중한 한 표를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네, 그러면서 보안관리회사 제조, 장비 제조사와 관련해서는요. 국가운명을 결정하는 선거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가 아주 소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이고, 더구나 장비 제조사는 대북 송금 800만 달러의 주체인 쌍방울이다. 그래서 대북 송금을 맡은 회사가 그 계열사를 통해 장비 제조를 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겹치면 필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지금 한국의 부정선거는 중국과 관련이 크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자투표 이 투개표 그 장비를 수입한 국가들이 키르기스탄,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이라크, 벨라루, 그다음에는 이제 미얀마, 모잠비크, 엘살바도르, 피지, 에콰도르, 필리핀 등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보다도 훨씬 많은데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중국의 1대1 대상 국가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에서 이 부정선거 관련 내용, 의혹 내용이 쭉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표 용지와 관련해서는요, 일장기 투표, 도장이 일장기처럼 뭉그러진 거, 일장기 투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이건 투표지가 두 장이 겹쳐서 이 세대가 나온 것이고, 자석 투표지, 접착제를 통해 붙어 있는 거, 형상 기억종이 접히는 적이 없이 빳빳한 거,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물리학자들도 노벨상을 탈 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집어넣는 것이지, 집어넣는 것이 선거 매줄에 나와 있는데 중국과 북한은 펴서 넣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 선거의 중요성,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 때 국회는 270명 있는데 선관위는 300명이나 투입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300명 보냈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면서 메이저 신문사는 아니지만은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일본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어차피 미국에서 조사했다면 발표를 하겠죠. 그걸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이고 대통령이 퇴직해야 할 사례라는 게 극히 의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부정선거를 못 막으면 나라 자체가 존재하지 못한다. 2020년 부정선거에서 중국과 5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계정에서 자주 인용하는 SCIF 게시물에는 6개 국가 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선관위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말로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걸 국민들로 밀으라니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트럼프가 어떤 타이밍에 부정선거에 개입한 중국인 간첩단을 발표할지 궁금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안부,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이 본인이 말이죠. 이제는 경찰도 하도 이제 수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위안부 활동을 중단하겠다. 그러나 선거, 그러니까 소녀상 철거 투쟁만 중단할 뿐이고 나머지 무슨 세미나를 열린다든가 이런 거는 계속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찰에서 최근에 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어요. 그래서 지난 6일 날 이 대통령이요. 지금 이제 김 대표인데 위안부 모욕 집회 관련 기사를 게시하면서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이 발표가 있은 이후에 지금 경찰에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김병헌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입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부터 진행되온 위안부 사기 중단, 손해상 철거 촉구 거리 투쟁을 당분간 중단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경찰의 이 강압 수사 이거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근데 또 현수막, 그러니까 이제 작년 12월에 서초구, 그 다음에 성동구에 있는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요정의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이런 현수막을 붙여서 이 고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이건 얼빠진 사자 맹요훼손이다. 사람을 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려해야 한다. 이렇게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하니까 이제 수사에 결국 나섰습니다. 왜냐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김병헌 대표는요,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명예훼손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맞고소하겠다라는 입장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시민단체가 말이죠. 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얼빠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판하는 거, 이거가 이제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유엔에 제소를 하는 사단으로 벌어졌습니다. 유엔에 제소, 유엔 인권위원회. 자, 이것도 사실 망신스러운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대통령의 이 과한 이 SNS 글, 이제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전한길 대표가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장동영한테 세 가지. 자,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할 거냐, 안 할 거냐. 계엄에 대해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는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라. 강하게 지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어요. 자, 그래서 이제 촉구하고 나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 지금 지금 이제 이준석하고 이제 부정선 문제 한번 맞짱 토론하자 그렇잖아요. 좋다, 맞짱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 여러분께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든찬 박사도 한마디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전한길 대표가 말이죠. 오늘 오전에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강동혁 대표님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라는 제가 이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이 조회수하고 댓글이 폭증하고 있고 지지층자에 의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뭐냐? 며칠 전에요,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님 이제 브리핑이 발단이 됐는데, 박 대변인이 당 지도부의 입장을 설명해서 계엄 옹호 내란 세력, 부정선거 주장 세력, 그다음에 윤 어게인 세력과는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다시 한번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 그리고 윤 어게인 세력들하고는 못 가겠다 같이. 그러면서 이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도층을 보수하려는 외연 확장 전략으로 되는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 핵심 신신 강선 보주층 당원들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한길 대표가 공지글을 통해서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는 주장은 목적을 위해 사람을 가리지 말라라는 내내의 사람과 다를 바 없다. 강도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탕들을 모아서 선거에서 이긴들 이재명 대표 재판제계나 윤 대통령의 사면은 희망 고문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이 당의 실리주의 노선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장 대표한테 계엄 옹호 세력, 부정선거 척결 세력, 윤 어게인 세력, 지금 이 배제론, 여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3일 내에 내놔라. 매우 통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은 윤 어게인 배신자 축출 부정선거 척결이라는 기준 때문에 지난 전대회에서 김문수 후보 대신에 장동혁 후보를 지지했던 것이다. 만약 침묵한다면 박 대변인의 발언을 장 대표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것은 당원과 대통령을 동시에 배신하는 행위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장 대표에게 있다. 이렇게 한 방 날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전한길 대표는요, 장 대표가 초심을 하고 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리면 승리하지도 못할 뿐더러 보수 우파 세력은 괴면하고 좌파의 장질기식권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요, 수십 개의 댓글이 이제 달리면서 성토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유한길단 회원들은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더 이상 국민의힘을 지지할 명분이 사라졌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반론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전한길 선생, 전한길 대표의 장동혁, 요 발언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